오라 관광단지 개발로 하천 범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우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주 연안에 부유성 멍게인 살파류가 대량으로 유입됐습니다. 양식장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를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만들고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막대한 재원과 주민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토론회를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홍수 피해와 폐기물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토론이 시작되자 사업 추진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천과 병문천의 상류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개발되면 제주시 도심의 하류 지역에서 범람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천으로 전부 우수구를 만들어서 물을 전부 빼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류로 내려가서 홍수 범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계획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단일 사업장이 이렇게 많은 오염 부하를 발생시키는 이런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토론 회장을 가득 메운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요구했습니다. 승인 부서가 시민사회 단체인지 의회인지 돈 행정인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꿔다는 보리짝입니까? 그분들이 심도 있게 다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접점을 찾아야지 환경 때문에 개발은 안 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오라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 도민사회 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섬 속의 섬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1년에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도는 교통 지옥이나 다름없는데요. 결국 제주도가 우도에서 영업하는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줄이고 외부 차량 반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소연 기자입니다. 대여업체들의 오토바이와 전기 스쿠터 수백 대가 해안도로를 점령하면서 사고 위험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좁은 길이 버스와 트럭, 승용차로 가득 찼습니다. 크기도 속도도 제각각인 탈 것들이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우도의 렌터카와 이륜차 등 사업용 차량을 새로 등록해도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부터는 외부 차량의 반입도 제한됩니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에는 도지사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명령입니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도적인 조치를 안 했을 때는 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 432조에 의한 도서지역의 차량 운행 제한 명령을 오늘 날짜로 발동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우도 지역 관광업체와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로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좀 나눠보고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그냥 싸움에 붙이지 않겠나 하겠죠. 한 400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회에다가 수입이 떨어지다 보면 우리 주민들은 수입이 떨어지는 거죠. 제주도는 새로운 차량의 등록이 차단되면 3년 안에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집단 반발할 경우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한라산과 서귀포 앞바다에 지정된 생물권 보전 지역을 곶자왈과 오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유네스코에 예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8월까지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 앞바다에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살파류가 대량 유입되고 있는데요. 양식장에 유입되면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포구 안의 바닷물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마치 실처럼 생긴 투명한 생물이 물결을 따라 움직입니다. 해파리처럼 보이는 부유성 멍게류인 살파류입니다. 최근 제주시 외도동과 애월읍 등 북부 해안에 대량으로 유입됐습니다. 한 3, 4일 전에 이게 3, 4일 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많이 안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왔네. 살파류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취수구를 통해 육상 양식장에 들어갈 경우 넙치 등이 먹고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입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살파류는 보통 수온이 16도에서 17도일 때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는데 아직 수온이 14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온이 16도에서 17도 정도로 오르면서 분포액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살파류의 유입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제주 남부 해역에서 해류를 타고 올라오는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갱생이 모자반에 유입돼 애를 먹은 상황에서 이렇게 살파류까지 대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어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제주 지역 사전투표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 11만 6천여 명 가운데 19살에서 29살 사이 유권자가 3만 1천여 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40대가 2만 4천여 명, 30대가 2만 600여 명 순이었습니다.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 수도로 조성하고 제2공항 건설을 앞당겨 제주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한 게 변수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의 보물인 제주 자연의 가치를 살리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환경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영토를 대표하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또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제주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환경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우뚝 세우고 싶습니다. 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제주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고 경관을 내치는 송배전선로의 지중화, 한온 분화구 복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새 정부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미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대못을 박은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기반을 이제 시작점으로서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조기 개항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제2공항 건설도 관심입니다. 제주 2공항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에 들어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군기지와 오름훼손 논란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김해 신공항 건설과 시기가 겹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제주에 대한 투자 의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 결과는 제주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1번지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여당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한 만큼 외출하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5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한 만큼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80살 홍모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료 해녀가 발견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홍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해경은 함께 물질하던 해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7일 서귀동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학교 2학년 A군이 고등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막이 터지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고 학교 측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회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정상회의가 오늘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폐막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폐회사에서 앞으로 문화를 공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협치를 도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워 다양성과 지역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66개 나라에서 1000여 명이 참가했고 폐막식이 끝난 뒤에는 제주 원도심과 동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제주기점 국제선 전세기의 인센티브가 확대 지원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제주를 기점으로 운영하는 110명 이상 전세기에는 250만 원, 110명 미만 전세기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단발성 전세기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